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은 QABA 자격증 정보 및 취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CBA라는 자격이 없어지고, 그리고 국내에서 취득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 국내에 ABA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QABA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KBA 쪽에서 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ABAS라고 하는,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QABA는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릴 것이고, 한국행동분석학회에서 하는 KBA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응용행동 전문가 협회에서 발급하는 ABAS 1급과 2급 과정이 있어요.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QABA가 BCBA와 같은 국제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많이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한테 슈퍼비전을 받거나 공부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 QABA 과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BCBA가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자격 취득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대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 많은 문의도 하고 있고, 현재 다른 자격증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BCBA나 BCABA를 하시다가 넘어오는 부분, 그리고 KBA 하다가 넘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잘 보시고 이 자격증 정보를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 QABA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우리가 QABA 이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글 버전이나 여러 가지 언어 버전으로 해가지고 과정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백석대 쪽하고 연계된 부분, 이제 ABA 코리아 아카데미죠. 자, 이쪽에서 과정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자, 이쪽 홈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뭐 저희 양문봉 교수님, 백석대 교수님께서 자, 이쪽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격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가져왔고 국내에 배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백석대 석사 과정을 가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이 ABA 코리아 자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계절 학기가 있거든요. 그쪽을 수강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교육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자격 과정을 넘어가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면은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자 ABA 코리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자 백석대에서 하는 석사 과정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QBA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QBA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ABA 코리아에서는 QBA 과정도 같이 열리는데요. 저희가 많이 또 다니고 있는 부분이 뭐냐, 대구 사이버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구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QBA를 딸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QA, SPS 자격을 딸 수 있는 과정이 열릴 수 있고요. 이전에 BCABA 과정이었거든요. QBA는 석사기 때문에 학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격을 그대로 매칭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사이버대를 나오게 되면은 자, 한 과목만, 자, ABA 코리아에서 있는 한 과목만 더 수강을 하면은 QA, SPS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양 사이버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생겼는데, 비슷한 과정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QBA 과정을 또 할 수 있는 데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QA, SPS, 그 QBA 과정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과정이 열리고 있거든요. 자, 그쪽에서 이제 수강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건 꼭 아닌데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슈퍼비전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ABA 코리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속도가 빠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온라인이 있고 비대면이 있으면은 대면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거든요. 대면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배우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요. 그러면은 뭐
평생교육원이나 이쪽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양사이버대학이나 대구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꼭 이 과정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다른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학위 같은 것도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치서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게 핸드북도 있고 해서 그 내용에 한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은 이 자격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QA/BA에서 주어지는 자격증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QA/BA는 이 자격증을 주는 이제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BCB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ABA 전문 치료라고 할 때 좀 아마 ABA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연관이 조금 많은 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긴 하지만은 국제공인행동 분석가로서 뭐 전체적인 영향을 본다고 하시면 되고요. 비슷합니다.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 중재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역량을 증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CB에서는 RBT라는 하는 부분하고 가장 비슷한 ABAT라는 부분이 있고요. 과정은 한 과목 정도만 수강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학사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우리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SPS입니다. 학사 수준이고요. BCA, BA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시간이나 뭐 시험 이 부분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봐서는 이제 우리가 BCA, BA 정도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사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슈퍼바이저 역할을 한다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자, QB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 분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CBA하고 좀 비슷한 자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등급을 나눠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QBA가 BCBA, QA/SPS가 BCA/BA, ABAT가 그 RBT 수준의 이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앞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자, VCS, 자, 코스위기라 하는데, 이쪽에 이제 인정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자, 백석대학교, 아까 얘기했고, 공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자, 현재 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에 BCBA, BCABA, 뭐 최근에 뭐 소문에 QBA 과정을 개설할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날짜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개설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쪽에서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BCBA 과정이나 BCABA 과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교육 과정은 없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분들이 있다면은 빠르게 이제 QBA나 그 QA/SPS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건 아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사이버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양 사이버대학교도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자, 전 과정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을 그 ABA 코리아 아카데미에서 자, 아카라고 하는 AKA 101 한 과목만 추가로 수강하면은 자, QA/SPS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BCA, BA도 있지만 BCBA까지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BCBA에 준하는 이 과정입니다. 근데 대구대학교나 건양사이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CA, BA 이쪽에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과정, 자, 이 교육원에 있는 혼합과정이거나 BCBA에 있는 이제 백석대학교나 석사의 과정은 그냥 이제 이 과목을 한 번만 들으면은 백석대는 또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혼합과정에서는 이 과목 하나만 들으면은 QBA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대구 사이버대학교를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석사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도 이것만 들으면 QBA 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구 사이버대 같은 경우에는 이 BCA, BA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6가지 과정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대구 사이버대 나왔는데
QASPS를 치고 싶다고 하면은 이 과목 한 과목만 들으면은 이 과정에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BCA, BA 과정으로 했느냐, BCBA 혼합 과정으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은요, ABA 코리아 아카데미에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우리가 시험 신청도 하고 여기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QBA와 BCBA 닥터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았던 1500시간의 필독 시간 모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워크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했던 부분들은 시험을 신청 절차의 특강을 매 학기 실시한다는 거하고, 자, 현재 2024년 1월 1일부터요, 봄학기, 그리고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라고 해서 이 6개의 과정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후에 보여드릴 건데, 그 과정이 매 학기마다 모든 과정이 다 개설이 돼요. 그래서 나는 좀 힘들게 6과정을 한 번에 다 들으면요, 바로 어찌 보면 분기별 학기인데 한 분기만 들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럼 내가 슈퍼비전을 미리 다 받아 놓은 분들이라면 이 과정을 한 번에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나는 1년 동안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두 과목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그 이제 코스액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과목 수강하는데 한 62만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BAT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만 수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고, 자, QBA하고 QASPS를 많이 준비하실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교 분석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위는 석사 이상입니다. 자, 석사가 있거나 박사가 있으면 되고요. 그 학사 이상이에요. 자, QASPS는. 자, 이런 부분들 보고, 여기에 보면 관련 분야의 석사, 관련 분야의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BCBA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관련 분야가 Education, Psychology, 안 재활 쪽의 행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할 것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보드에서 인증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QBA나 QASPS 같은 경우에는 석사라는 학위가 조금 중요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교육 쪽이 아니고 복지 쪽에 있거나 다른 쪽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코스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코스익 안에 있는 거고, 자, 27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정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자, QASPS 같은 경우에는 180시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과정을 그러면 이제 몇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18학점 정도 기준으로 하고, 한 과목에 3학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8학점이기 때문에 6과목을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 12학점이기 때문에 4과목을 이렇게 들으면은 QASPS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슈퍼바이저 자격은 자, BCBA 닥터, 그 QBA가 될 수 있습니다. 자, QASPS 같은 경우에는 BCBA 닥터, QBA. 자, 의외로 BCABA한테 이렇게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자, 또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 슈퍼비전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자, 1500시간 정도를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자, 5% 정도는 이렇게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거의 BCBA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1000시간, BCABA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하나씩 인증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슈퍼바이저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은, 자, 이런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하고 추천서가 슈퍼바이저의 메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그걸 체크해서 이렇게 다시 그대로 제공을 해주면은,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슈퍼바이저하고 다 진행된 이후에 그 메일 주소를 이렇게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 증명서가 있어요. BCBA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간혹 이제 이 사업주가 작성해서 내용과 상이하지 않다는 문구라서 경력조에서는 사업주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독립필드를 하고 있다, 안 그러면 어떤 경력을 쌓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업주가 그 경력조에서 우리 경력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재직증명서 같은 거. 이 부분으로 본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자, 여기에 그 시큐어 트랙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양식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작성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전자서명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증 같은 게 사본을 제출하도록. 이걸 다 이제 홈페이지 뭐 업로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제출하면은 그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 QBA 승인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승인된 코스의 자, QBA입니다. 여기 아카라고 하는 AK에 101, 102, 103, 104, 105, 자, 10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45. 자, 학점으로 따지면 3학점입니다. 3학점이 전체 우리가 45점으로 되어 있고 토탈 270 이상만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매 학기 개설이고 자, 4학기가 되어 있습니다. 4학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매 학기 모든 과정이 다 개설되기 때문에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 두 개를 들으면은 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다 신청하실 수도 있고 세 개 듣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듣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QASPS에 승인된 과정을 보시면은 자, 101, 자, 102, 103, 104 중에서 또 이제 1082 슈퍼비전 모듈을 해야 돼요. 자, QBA하고 좀 다르게. 자, 그래서 자, 여기 8시간 있어서 188시간을 보통은 해야 된다는 부분. 180시간에서 슈퍼비전 모듈 시간 8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한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BAT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 1082 응용 행동 분석 개론 정도만 들으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경력 증명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슈퍼바이저 이메일 해가지고 보내야 되고, 그거는 이제 보면은 링크가 열리면은 업로드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업로드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신분증 사본부터 해서 슈퍼바이저한테 받은 것 부분에서 다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은, 그게 다 업로드 되면은 승인이 다 돼요. 자, 내 과정에 대해 승인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승인된 이후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시험을 치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1월부터 자, 이 QAB의 슈퍼비전 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PDF 파일이 있었거든요. PDF 파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우리 보통 BCBA 할 때도 필드워크도 있고 이제 트랙도 있었거든요. 자, 트래커 같은 경우에 우리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하나의 완벽한 일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어떠한 활동으로 슈퍼비전을 받아왔다라는 이런 로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슈퍼바이저하고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떠한 활동을 했어 이렇게 검증을 할 거다로 해가지고 로그 자료를 제출해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요구한, 기관에서 요구한 특정 인물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뭐 제공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BCBA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100명에 1명꼴, 1000명에 1명꼴, 뭐 좀 적은 숫자로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주변에서는 확인을 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언제든지 확인하면은 제대로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작성은 쉽습니다. 내가 했던 활동을 다 하는 거고 여기 날짜하고 자 경험의 타입 이렇게 하죠. 어떤 유형으로 했느냐 자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했느냐 그룹으로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항목으로 우리가 그 슈퍼비전을 어떤 걸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대면에서 했느냐 비대면에서 했느냐 이게 다이렉트로 제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데이터 분석을 했느냐 프로그램 개발을 했느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는 부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까지 했느냐 슈퍼비전 시간 그리고 고객을 관찰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자, 슈퍼바이저의 사인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은 이 슈퍼바이저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슈퍼바이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탈 필드워커 시간 있잖아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00시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QBA 같은 경우에. QA SPS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이고요. 그리고 토탈 슈퍼비전 시간은 보통 5%. 예, 이게 75시간, QBA 기준으로 75시간이 보통 되고요. 그리고 QA S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시간인데, 안에 보시면 조금 한목은 다른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하게 그냥 채워주시면 될 거예요. 5%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슈퍼비전 전체 시간을 알고 싶은 거죠. QA/BA 같은 경우에 제가 핸드북을 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은 BCBA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130시간 정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은 우리가 120시간 정도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달에 120시간이기 때문에 뭐 2주에 60시간 이렇게 하면은 120시간에 5%면 6시간이거든요. 슈퍼비전 시간은 6시간 대면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120시간 할 수 있다. 그래서 QBA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슈퍼비전을 정말 우리가 130시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120시간으로 꾸준히 잡으시면은 1년하고 보름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QA SPS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걸리느냐? 120시간 동일하게 잡으면 9개월 보름 정도 할 수 있고, 130시간으로 잡아서 하면은 거의 이제 9개월 이전에도 완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코스익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시간하고 잘 매칭을 해서 동일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른 과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성인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뭐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준비하신 분이라면은 코스익을 나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그리고 슈퍼비전은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한 달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여기에 코스익이나 실습 필수 요건, 자, 추천서, 실습, 슈퍼비전 필요 서류 완료하고 나서 검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검증하는데도 돈이 좀 듭니다. 온라인으로 승인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시간은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BCBA 같은 경우에는 피어슨 뷰라고 하는 서울에, 우리가 서울시청 있는데 옆에 가면은 피어슨 뷰가 있거든요. 국제시험장이 있어요. 그쪽에서 시험을 칠 수 있었다라면은, QBA나 QASPS는 좋은 점이 집에서도 칠 수 있습니다. 교통을 타고 가고 시간 맞춰야 되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방에 있거나 서울로 가기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정확하게 하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특정 장소에 사는 것보다 가정에서 하는 것이 조금 편안하신 분들은 좀 유리한 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로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고 웹캠, 마이크로폰, 자, 이 부분을 준비하면 노트북은 다 돼 있겠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총 125문제 정도, 115에서 12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채점 되는 건 100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시험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그만큼 나와요. 보통 우리 BCBA나 시험 칠 때는 앞에 문제가 이런 뭐 예비문항이다라고 했고 뒤에 문제가 실제 점수로 채점된다라고 했는데 QBA나 QASPS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사전 시험 문제인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잘 푸시면 되고 115, 125 정도를 이렇게 다 잘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90일 이내에 나오고 설문지 작성하면 되고요. QBA 같은 경우에는 추후 검사 후에 합격을 발표하고 아마 그 난이도나 분포도를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QA SPS 같은 경우에는 72% 이렇게 하는 거라서 BCA/BA 같은 경우에 우리가 80% 정도, 보통 BCBA도 80%였고요. 그 정도의 시험 합격 점수를 이렇게 완료 학습의 개념으로 했는데 72%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점수 기준이 낮은 것 같아가지고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필요한 부분들 다 이렇게 해놨고 뭐 자리 떠나거나 하면 안 되고 음료수 한 잔은 되는데 다른 것은 절대로 식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제 인터넷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시험 도중에 나와버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시험 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웬만하면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하면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험을 쳐야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전에 이걸 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헤드폰, 이중 모니터,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칠 때는 인증되고 바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시험은 30일 경과한 이후에 1년에 4번, 이후엔 다시 초기 신청 후, 이게 신청비, 재신청비 있죠.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안에 그냥 붙는 게 제일 낫겠죠. 처음에 바로 붙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전형료가 또 있거든요. 이런 금액들을 계속 쓴다는 자격증 발급 비용도 있고 신청비도 있고요. 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빨리 하면 좋고 4번 실격하고 나면은 다시 해야 되고 BCBA는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격증도 2년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자, CEU, 평생교육, 계속교육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후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의 문제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우선은 자격증을 딸 때까지의 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QA, BA 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국제 자격증으로 취득할 수 있는 ABA 전문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되겠죠. QBA, QA, SPS, ABAT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BCBA를 많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이 자격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BCBA를 준비하다가 시험을 좀 실패하신 분이거나 그 과정이 없어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QBA나 ABAS, KBA 어디에도 제가 뭐 누구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좋다 싫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통해서 나는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